1-1 개념 완성 페이지 120, 25 1차 방정식의 활용 1 봅시다. 자, 어떤 활용을 하느냐? 오늘은 수에 관한 문제나 나이나 뭐가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문제 볼게요. 어떤 수를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항상 x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연속하는 두 정수, 연속하는 세 정수, 세 짝수 이런 거 있어요. 연속하는 두 정수라면 예를 들면 하나가 2, 하나는 3. 그럼 연속하는 두 정수겠죠? 그럼 하나를 x로 두면 하나는 좀 더 크네요. 한 개만큼 더 크네요. 그래서 x 플러스 1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오히려 큰 수를 x로 두게요. 큰 수를 x로 뒀다면 얘는 하나 작겠네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둬도 된다라는 거. 만약에 두 수 중 큰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큰 수를 x로 두면 되고요. 두 수 중 작은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작은 수를 x로 두면 되고요. 두 수를 다 구하시오 그럼 너네 맘대로 두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정수. 당연히 2, 3, 4 이번엔 2, 3, 4 이렇게 된다고 볼까? 그러면 얘가 x면 x보다 하나 크고 x보다 두 개 크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거야. 요거. 가운데 숫자를 x로 놓고 하나 작은 건 x-1, 하나 큰 건 x 플러스 1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화면이 좀 흐려졌으니까.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x랑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3x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뒀어. x-1, x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사라지고 3x 그래서 훨씬 계산이 간편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노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나 과부족 문제. 몇 년 후. 자, 만약에 몇 년 후를 보세요. 지금 엄마의 나이와 내 나이의 합은 뭐 33살입니다. 그지? 2년 후에는 뭐 3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런 말이 있으면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10년 후에 엄마는 그대로 있고 아기만 나이를 먹으면 참 엄마가 안 억울하고 좋을 텐데 그지? 젊고 항상 젊고 좋을 텐데 10년 후가 되면 엄마도 10살이 많아지고요. 아기도 10살이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 엄마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엄마의 나이를 x로 두면 되고요. 아들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럼 아들의 나이를 x로 두면 됩니다. 그죠?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나이를 미지수 x로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부족에 관한 문제. 예를 들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학생 X명한테 사탕을 나누어 줄 때 3개씩 나누어주면 6개가 모자르고 그 총 나누어줄 사탕의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3개씩 나누어주면 6개가 모자르고 2개씩 조금씩만 주면 당연히 몇 개가 남겠죠. 학생 수를 구하라. 어떻게 할까요? 학생한테 3개씩, X명한테 3개씩. 그런데 6개가 모자라. 그러면 3x-6 이렇게 될 거고요. 2개씩 주면 그럼 2x가 되겠죠? x명한테 2개씩 2x. 그럼 여기가 남는데요. 2x 플러스 10하고 는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왜 는이에요? 처음에 나눠주려고 계획했던 사탕의 수는 3개씩 주던지 2개씩 주던지 5개씩 주던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가운데는 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풀이하는 순서. 첫 번째 미지수 정하지. 그지? 미지수 정해야지. 어떤 걸 x로 들지 미지수를 정하고 그에 따른 그 문제를 잘 읽어보고 는을 이용해서 미지수와 x와 는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풀고 난 다음에 내가 구한 답이 진짜 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끝까지 답 확인하는 것까지 마무리 지어주셔야 됩니다. 자, 개념 체크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떤 수의 5배에서 그럼 뭐예요? 이거 어떤 수 구하는 과정이죠? 어떤 수를 다음 순서에 따라 구하여라 했으니까 어떤 수의 5배
어떤 수의 5배에서 2를 뺀 것은 써있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수 x의 3배보다 8만큼 크면 더해주면 되겠죠? 큰 것과 같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x 곱하기 5니까 5x 빼기 2는 x 곱하기 3이니까 3x 플러스 8. x는 x끼리 모을게요. 5x 두고 3x가 좌변으로 이사 옵니다. 2항 마이너스 3x. 8 있고 마이너스 2가 이사 갑니다. 2항 플러스 2로. 그럼 5 빼기 3 2x 8 더하기 2는 10. 양변을 2로 나누죠. 그러면 x는 5. 아니면 그냥 이 5, 10이니까 x는 5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수는 5. 맞는지 볼게요. 5, 5, 25에서 2 빼면 25 빼기 2 하면 23. 그 다음에 3, 5, 15. 3, 5, 15에다가 8 더하면 23. 양쪽이 똑같네요. 잘 구했군요. 이렇게 끝까지 답을 확인해 봅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18이다.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 어떻게 둬도 된다 그랬어요? x 합이니까 1큰수, 2큰수는 18이다. 이렇게 둬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편안한 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합을 표현하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x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3x 플러스 3, 2, 18 이렇게 됩니다. 그럼 3x가 빼면 15, 3, 5, 15, x는 5. 제일 작은 수가 5죠. 그죠? 제일 작은 수 x로 줬으니까. 그러면 5하고 6하고 7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5, 6, 7이에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세 개 다 더해보면 18 맞잖아요. 그런데 얘보다 더 편한 방법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다. 가운데 있는 수를 x로 두고 하나 x-1이라고 두고 하나 큰 수 x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얘네끼리 더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삭제되면서 3x가 얼마다? 세수의 합이 18이다. 3, 6, 18 x는 6이죠. 근데 뭐를 x로 줬냐면 가운데 있는 수를 x로 뒀죠. 훨씬 더 편하지만 그 x를 가운데 있는 애를 x로 뒀으니까 얘가 6이고 하나 작고 하나 크고 5, 6, 7. 어차피 답은 똑같지만 계산하는 과정이 훨씬 더 편리하죠. 그래서 x-1, x 플러스 1 이렇게 두는 게 유리하다. 그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자, 핵심 1번 한번 봅시다. 수에 관한 문제.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45일 때 가장 큰 수. 연속하는 세 홀수 어떻게 줄까요? 홀수잖아요. 예를 들면 1, 3, 5 이런 식으로 세 홀수인데 3개면 가운데를 x로 두세요. 얘는 하나 큰 게 아니라 2개씩 커지고 2개씩 작아지죠. 홀수는. 짝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2개 작은 건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x-2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다 더했을 때 합이 45라면서요. 45.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사라지고 3x가 45겠네. 양변을 3으로 나눠볼까? 그럼 x가 15겠구나. 그럼 답이 15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아니죠. 가장 큰 수 구하라면서요. 얘가 가장 큰 수예요. 그러면 x에다가 2를 더해서 가장 큰 수는 17입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죠. 이렇게 계산하고 얘를 x가 15니까 답이 15예요. 이렇게 풀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구하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핵심 2번 자릿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8이래요. 그러면 몇십 8 이러겠네요. 그죠? 이 자연수의 각각 자리 숫자. 그러면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더할게요. x 플러스 8. 그죠? 이렇게 더한 것에 2배가 몇십 몇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는 2 더하기 3하고 같나요? 아니죠. 얘는 10의 자리는 2입니다. 더하기 1의 자리는 3입니다.
그래야지 20 더하기 3 해서 23 되죠.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더하면 안 되겠죠. 그냥 자리, 각각 자리 숫자의 합, 그러면 2 더하기 3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23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10의 자리 숫자는 2예요. 1의 자리 숫자는 3이에요. 항상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그럼 얘는 10의 자리 숫자는 x예요. 더하기 1의 자리 숫자는 8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10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x 그냥 각 자리 숫자 합이니까 몇십 몇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각 자리 숫자 합 몇 더하기 몇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2배와 같대요. 그럼 분배 법칙 쓸게요. 이렇게 분배되면 2 곱하기 x는 2x 이렇게 분배되면 8이 16 이거랑 같은 거네요. 그러면 x끼리 모으자. 10x 2x 이항 오면 마이너스 2x 16 있고 플러스 8 이항하면 마이너스 8 10 빼기 2 8x가 16 빼기 8 8입니다. x는 당연히 1이겠죠. 그럼 x는 1 이게 답인가요? 아니에요. 몇십 8이었으니까 18 이렇게까지 써주면 답을 구한 겁니다. 그죠? x는 1 요 상태에서 머무르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자, 핵심 3번 나이에 관한 문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은진이네 반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현재 나와 내 아들의 나이 합은 53세야. 그죠? 그런데 선생님의 나이는 몇 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구하려고 하는 게 선생님 나이고요. 선생님의 나이가 X예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아들 더했는데 53이래요. 그러면 아들의 나이는 어떻게 둘 수 있냐면요. X를 이항할게요. 이렇게. 53 마이너스 X. 아들의 나이는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후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14년이 지나면 선생님도 14살이 많아지고 아들 53 마이너스 X 한 게 아들이었죠? 아들도 14살이 많아집니다. 그죠? 아들도 14살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내 나이가 이 선생님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되지 이랬습니다. 그럼 요 안에 정리해 봅시다. 53하고 14 더하면 67이에요. 67 마이너스 x 있고요. 곱하기 2 여기다 붙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4. 그럼 x는 x끼리 모으기 위해서 일단 분배 법칙을 해서 깔끔하게 계산해야 되겠네요. 2 곱하기 67 얼마입니까? 134.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이쪽에 x 플러스 14. x는 x끼리 x 2x가 이사 오면서 플러스 2x 그 다음에 134 빼기 14 더하면 1x 더하기 2x니까 3x가 얘 빼면 120 그죠? 3, 4, 12 x는 40 선생님은 40세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과부족에 관한 문제. 자, 구하려는 게 뭡니까? 학생 수죠. 청소한 학생 수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두고 5개씩 주면 그런데 사탕의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얘를 5개씩 주던 4개씩 주던 총 사탕의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양변은 똑같습니다. 그죠? 양변은 똑같아요. 사탕의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x명한테 5개씩 줬더니 7개가 모자르대요. 그리고 x명한테 4개씩 줬더니 오히려 10개가 남았대요. 모자르면 빼야 되죠. 전체 개수에서 이만큼 내가 빼주면 되고 남았다 그러면 내가 4개씩 준 거에다가 남은 개수를 더해줘야지 전체 사탕 개수가 되겠죠. 모자랄 때는 내가 구한 거 5개씩 줬다고 쳤을 때 7개를 빼야지 원래 있는 사탕 개수가 될 거고요. 그럼 x 곱하기 5는 5x 그 다음에 x 곱하기 4는 4x죠. 자 이렇게 두고 x끼리 5x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4x로 이사 오고 10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7이 플러스 7로 이사 가고 그러면 5x 빼기 4x는 그냥 1x
10 더하기 7은 17 이렇게 됩니다. 17이라고 쓰지 마시고 학생 수니까 17명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2페이지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